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나타난 전 부인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우 오빠 재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서류 봉투를 내밀며 저희 이혼이 법적으로 무효예요. 아직 제 남편이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그럼 나는 뭐예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빠져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김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들 정호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42의 아들이 드디어 새 신부를 맞이하는 날이니까요. 이제야 정우가 제자리를 찾는구나. 말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차를 우리면서 말수는 지난 40여 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정오의 학비를 벌었던 날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터지도록 일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절들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정우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교통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우가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었을 때 말수는 대답할 수 없어서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부터 말순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말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청소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도 했죠.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정우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겨울 새벽 얼어붙은 장터 바닥에 앉아 배추와 물을 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가격을 깎으며 면박을 줄 때마다 속은 상했지만 정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사라졌죠. 우리 정우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세월이었어요. 특히 정우가 중학교 다닐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원비며 교복비며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말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가서 팔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순의 김치는 유명했어요.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죠. 하지만 그 손맛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야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우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학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말수는 몰래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정우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적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그때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15살의 앳된 아들이 말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말순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정호는 정말로 말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 말순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졸고 있으면 이불을 덮어주고 야식이 필요하면 라면이라도 끓여줬죠. 돈이 없어도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어요.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정우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우야,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았지만 말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학자금 대출도 신청했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 걱정은 내가 할게라고 정호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호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말순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고 김치를 담가 팔고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졸업 후 정우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정우가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살아요라며 용돈을 건네줬을 때는 감동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후로도 정호는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과장, 차장을 거쳐 지금은 임원까지 올라섰어요. 말순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순이 아들 정말 잘됐다며 부러워했죠. 몇 년 전 정호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간호사였던 지연과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한 일이었어요. 지연은 나쁘지 않은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헤어진다고 해서 말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죠. 차를 마시며 말순은 오늘 만날 새 며느리 수진을 생각했어요. 39살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죠. 정우가 소개해줄 때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말순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이번엔 정말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 넘었습니다. 서울 결혼식장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말수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한복을 꺼냈습니다. 진한 자주색 저고리에 연보라색 치마가 고급스러웠죠. 거울 앞에 서서 단정히 차려입으며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서 내려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정우가 이런 좋은 곳에서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부모 같아 보일까봐 걱정했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품이 있어 보였어요. 웨딩홀 로비에는 벌써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회사 동료들과 수진의 학교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말수는 신랑 어머니석에 앉아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 어머니시죠? 아드님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의젓했어요. 오늘 정말 멋있네, 정호야.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정호가 대답했죠.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말수는 신부 수진에게 인사를 드리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진이도 예쁘게 단장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니까요. 신부 대기실 문 앞에 도착한 말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왔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는 수진 대신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하얀 정장을 입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는 여자였어요. 말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지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정호의 전 부인 지연이었어요. 5년 전 이혼한 며느리가 웬일로 여기에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다르게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마치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냐? 말수는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정호의 새로운 시작의 날인데 왜 과거의 인물이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우 오빠가 재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지연의 말투에는 축하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는 이미 이혼했잖니.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5년 전에 정우와 지연이 헤어진 건 확실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니 혼란스러웠어요. 이혼이요?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우 오빠한테 제대로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살았을 뿐이죠. 지연의 말에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친 수진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지만 지연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씨.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인이에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혼인신고 무효 소송 서류예요. 저희 이혼 신고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겨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정우 씨는 아직 수진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식은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5년 전에 헤어진 건 맞잖니? 내가 직접 받는 걸. 하지만 지연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헤어진 것과 이혼은 다른 거예요. 정우 오빠가 이혼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웨딩드레스 치마를 움켜쥐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지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급히 정호를 불러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아들이 직접 해명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잠깐만 있어라. 정호를 데려올게. 말순이 문을 열려는 순간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호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혼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얘기도 꼭 물어보세요. 아이. 말순과 수진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우 오빠의 아들이에요. 어머님의 손자고요. 말수는 지연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어린 정우를 빼닮았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였죠. 이 아이가 정말 정우의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어머님. 민준이에요. 올해 5살이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모성애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떠난 후에 혼자 키우고 있어요. 수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정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정우가 아이를 두고 떠난 거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이가 2살 때였죠.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급한 일이 있다고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정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연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지연, 내가 왜 여기에? 오빠,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일어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수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말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정우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연이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이혼 서류 말이에요.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첫 장을 넘겨보더니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이혼 신고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만 수진에게는 숨기고 있었어요. 정우야. 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거냐? 이 여자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호통에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숨기며 살아온 게 들통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게 정말이에요? 아직 이혼이 안 된 거예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의 승진, 수진과의 결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지연이 민준이 사진을 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오빠 아들. 수진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까지 있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진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수진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지연이 차단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민준이는 뭐예요? 오빠가 낳고도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지연의 목소리에 쌓인 원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정말 그랬냐?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냐? 어머니의 질문에 정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왜 이혼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거든요.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받을 때 가족 관계가 중요했고 이혼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사 때문이었어요.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가족 관계도 평가 요소였거든요. 이혼 기록이 남으면 불리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예요? 거짓으로 하려던 거예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정호야, 내가 그런 아이였니? 출세를 위해 가족을 버리고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아온 말순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정호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지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오빠가 민준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증명서예요. 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왔던 것이었어요. 5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밤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려가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여기서 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정호 씨, 그럼 저는 뭐예요? 지금까지 사귀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내가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기를 못 찾겠더라고. 정호의 변명에 수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기를 못 찾아서요? 결혼식 당일까지 숨기려던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말수는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지연의 손이 차가웠어요.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정호는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의 입지, 수진과의 관계, 어머니의 신뢰까지 모든 걸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말수는 지연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5년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어요. 정우 오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회사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예요. 정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아, 그건 회사 비리 사건 기억나죠? 5년 전에 오빠가 연루됐던 그 일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저한테 거짓 증언을 부탁했잖아요. 오빠를 위해서 저는 위증을 했어요. 말수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정우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예전 일이고 이미 다 끝난 거잖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진실을 숨기라고 강요했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오빠는 회사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비리예요? 정우 씨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연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빼돌렸어요. 그 덕분에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그 대가로 정우 오빠는 금품을 받았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뿐이었어. 하지만 지연은 냉정했어요. 중간에서 연결해 줬다고요? 그래서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오빠는 아파트 계약금을 냈잖아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우야, 그게 정말이냐? 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정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상황이 회사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심했어요. 압박이 심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했다고 하셨잖아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될 뻔했을 때 오빠는 저한테 거짓 증언을 부탁했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모른다고 말하라고 했죠.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베고 있을 때였죠. 오빠는 아이 때문에라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말수는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정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지연아, 그때 우리는 부부였잖아. 서로 도와야 하는 사이였고. 도와달라고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하라고 강요한 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저는 그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야? 정우가 반문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계속 의심받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임신부인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어요. 그 스트레스로 조산할 뻔했다고요. 말수는 아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런 짓을 했냐? 임신한 아내한테 거짓말하라고 했다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말순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하지만 말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럼 지연이와 민준이는 가족이 아니었냐? 수진이 일어서며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우 씨,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정우가 급하게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수진아, 제발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수진 씨와 사귀기 시작한 것도 회사 때문이었거든요. 수진과 말순이 동시에 지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 아버지가 교육청 간부시죠?
정우 오빠 회사에서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따려고 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연의 폭로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우가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산된 만남이었던 거네요. 말수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정말 이런 아이였구나. 어머니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네. 정우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 핑계 대지 마라. 말순이 호통쳤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성공하라고 했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라고 했냐? 말순의 분노에 정우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정우 오빠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일 말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폭력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력이라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여자에게 손을 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우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지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지연이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술 먹고 와서 제 팔을 비틀었을 때 생긴 거예요. 말수는 그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야, 내가 정말 그랬냐? 정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마셨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나요?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한테 화풀이 했어요. 말수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아이가 됐나?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호의 회사 동료들과 수진의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식이 곧 시작되는데. 하객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고 있는 수진과 무릎을 꿇고 있는 정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거짓말쟁이였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호의 회사 상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호야,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소란이? 그때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 씨의 전 부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현재 부인이죠.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부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은 중혼이 될 뻔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중혼이라고? 그럼 불법 결혼이었다는 거야? 정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부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상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야, 이런 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나?
수진의 학교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정말이야? 정호 씨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완전히 속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수진을 위로하며 정호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모든 하객들이 지연을 주목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아이도 버렸어요. 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외면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까지? 정말 최악이네. 어떻게 그런 일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정호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일어서며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70이 넘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하객들도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가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아들을 밀어냈어요. 정우야, 내가 한 일들을 보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말순의 단호한 거절에 정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대기실을 나가려 했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동료들이 수진을 부축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함께 가자. 괜찮을 거야. 그때 지연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 민준이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여기 왔다고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설마 민준이를. 네, 아빠 결혼식을 보러 왔어요. 자기도 아빠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지연의 말에 하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재혼식을 보러 온 상황이었거든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손자가 정말 여기 왔다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얘기도 많이 하고 싶다고 하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제발 아이는 집에 보내줘.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민준이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하객들은 점점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 이런 남자랑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야. 아이까지 이런 걸 봐야 하다니. 정호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다들 그만 가세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웨딩홀 로비까지 소란이 번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로비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정호를 꼭 닮은 큰 눈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지연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는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어요. 아빠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를 안아 올리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여기가 아빠 결혼식 하는 곳이에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정호를 빼닮은 손자였어요. 민준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준이에요. 아이가 말순의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너를 이제야 보는구나.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를 만난 감격에 말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더욱 괴로워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민준이가 아빠를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아빠, 민준이 왔어요. 아이가 정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정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왜 안 안아줘요? 민준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5년 동안 버려둔 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아, 아빠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인사드려. 민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아빠 결혼식 축하하러 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말순이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를 기억하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따뜻해요. 아이의 말에 말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와 인연을 맺을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그동안 못 봐서. 말순이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픈 데 있어요? 아이가 말순의 볼을 닦아주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민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호가 이런 귀여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호 씨 아들이군요. 수진의 동료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잘못 알았던 거야. 이런 남자와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야.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신부님은 어디 있어요? 지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민준아, 신부님은 지금 없어.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결혼식 안 해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재혼을 축하하러 왔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정호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연이 막았어요. 정호 오빠, 민준이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요. 지연의 배려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도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받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와 이야기하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그리워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뭘 좋아하니?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저는 떡볶이랑 김밥을 좋아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 지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말순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착하기까지 하니 고생 많이 했겠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민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하객들은 이 가족의 복잡한 사연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순수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저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네. 지연 씨가 정말 대단하다. 정호의 회사 상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호야,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월요일에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하자. 정호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을 예상했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정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놀아요.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부탁에 정호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민준아. 정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준이는 활짝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민준이는 아빠 사랑해요. 아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정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히 정호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아이를 위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사랑 고백에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준이는 아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민준이랑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어. 말순이 일어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이제라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어머니의 엄숙한 목소리에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호가 천천히 일어서며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 회사 동료들, 수진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정호의 고백에 하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를 줬습니다. 지연은 정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5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비리에 연루됐을 때 저는 지연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정호가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거죠. 그 일로 지연은 조산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정호의 회사 상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호야, 그럼 그때 내부 감사에서 네, 부장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비리에 연루됐고 그걸 숨기기 위해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움켜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와의 만남도 다 계산된 거였나요?
정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수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정우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수진의 차가운 반응에 정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와 예쁜 누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빠, 누나가 왜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를 보게 된 아이가 안쓰러웠거든요. 말순이 정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호야, 그럼 민준이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도 사실이냐? 정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 화가 나서.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거냐?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때 지연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정말 무서웠어요. 정우 오빠가 술 먹고 와서 민준이한테까지 소리를 질렀거든요. 정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도 그날의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어요. 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살게 된 거죠. 하객들은 지연의 고생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지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5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수진이 정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이런 사람과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정우가 수진에게 매달렸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라고요? 지연 씨한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수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정우의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정말 실망이다.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일하냐.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에 정우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말순이 정우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가 진짜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 정우가 지연과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바로 이들이었죠. 정우가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민준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진심이 담긴 사과의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정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까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정우 오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민준이가 무릎 꿇은 아빠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무릎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배려에 정우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상처 준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민준이의 순수한 배려에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에 눈물이 나왔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우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놓쳤던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웨딩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진짜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지연이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민준이가 정우를 바라보며 천진하게 웃었어요. 아빠, 민준이랑 같이 살아요. 엄마도 같이 살고.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어른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민준아, 아빠는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아이에게 현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항상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말순이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내가 며느리로서 내게 해준 게 없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말수는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 민준이 키우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말순의 제안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말수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담이 아니야. 내 손자인걸.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진 씨야말로 이런 일을 겪고도 차분하네요. 저는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알게 됐으니까.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같은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동병상련이었죠.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야,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지.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정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봐. 지연이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드려. 민준이가 정우의 뺨에 뽀뽀를 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자주자주 보러 와요. 아이의 순수한 애정에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민준이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양육비도 밀린 것부터 다 주겠어. 지연은 정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정우 오빠,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를 그리워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 일은 제게도 큰 깨달음이었어요. 정우가 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단호했어요. 정우 씨,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몇 개월 후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리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민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지연은 정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수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연과 민준이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어서 손자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까? 말수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호는 공원에서 민준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지연과 말순도 함께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아빠, 높이 높이. 민준이가 그네를 타며 소리쳤어요. 조심해, 민준아. 정호가 아이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지연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호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호에게 기회를 줘서.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용서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정호는 민준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그리고 지연과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